자, 증권가 리포트의 다양한 의견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증권인사 리포트 꼼책 시간인데요. 첫 번째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자, 국내 아울렛 선방, 그리고 물먹는 하마 해외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자, 롯데쇼핑의 총 매출액 볼까요? 마이너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해외 사업부의 적자폭 확대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하이마트의 1분기 실적 부진 등에 기인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목표 주가 볼까요? 4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하향했다. 하지만 투자의 의견은 바이, 매수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울렛으로 인해서 여타 업체 대비 앞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해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리포트는 롯데쇼핑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갖고 싶지만 사고 싶지는 않다. 조금 애매한 분석입니다. 자, 앞에서는 해외의 그 기준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국내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실적 부진에 그 이유를 두고 있는데요. 반대되는 거죠. 향후 앞으로 수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긍정적인, 앞에 리포트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앞에와 반대로 앞에는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홀드를 유지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통업 대표의 불가피한 현실,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그 이유를 해외에서 역시 첫 번째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찾고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콕 집어서 중국을 짚었습니다. 중국 마트의 적자폭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첫 번째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매수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가 리포트 강력하게 얘기해볼 이 첫 번째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 롯데쇼핑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형 유통주 롯데가 흔들리고 있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늘 좀 과감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롯데쇼핑 어떤 기업인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쇼핑.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애용을 하고 있나요? 네. 네. 롯데쇼핑이 백화점이 30, 그리고 아울렛이 30, 그리고 하이마트가 11, 그리고 나머지 편의점, 그다음 롯데카드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건데 백화점과 이제 그 아울렛 마트가 거의 대부분이죠. 60%니까. 근데 그 레포트를 저도 나와가지고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류진 나와 있는 레포트를 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해외 쪽이 물먹는 하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다녀와서 잘 압니다.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좀 봤는데 예전에 제가 한참 방송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때가 거의 한 3, 4년 전이었는데 제 방송에서 그때 오리온 주가가 올라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사서 롯데 슈퍼에서 초코파이를 사다가 먹다가 남은 락앤락 통에다 담고 보관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은 오리온과 롯데쇼핑과 락앤락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 보면은 주가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좀 우스갯소리긴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깔끔하게 이제 비닐팩으로 된 만약에 닭을 사도 깔끔하게 비닐팩으로 된 닭을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칼로 손질되어 있는 거 생선도 그렇고. 근데 거기는 산 닭을 팔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죽은 닭 이런 것들을 글쎄요 선호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롯데 슈퍼 안에 이렇게 닭
그 닭곰팡찬처럼 이렇게 있어요? 예, 이게 있습니다. 거기서 산다고 이렇게 팔아요. 오. 근데 그거를 초반에 공략을 잘 못한 거였죠, 네.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우리나라는 뭐, 입마트 아닙니까? 입마트. 뭐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뭐, 롯데리아, 뭐 이런 것도 아주 선방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거, 이유, 뭐, 까르푸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롯데 슈퍼도 지금 뭐 해외 쪽에, 중국 쪽에 지금 점포를 몇 개 폐쇄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이 의식주에 대한 어떤 그 행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어떤 좀 진입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었겠냐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해외를 제외하고 네. 우리 국내만 보더라도요. 뭐 잘 아실 테니까. 요즘에 백화점 가서 물건을 많이 사세요? 안 그러면 홈쇼핑이나 아울렛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세요? 아무래도 뭐 홈쇼핑을 일단 손쉬우니까요. 네네. 많이들 구매를 하는 것 같고 아울렛 많이 가죠. 그쵸. 네. 나들이 겸. 네. 그렇죠. 예. 이게 스마트한 소비거든요. 예전에는 네. 백화점 주식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보면은 이제 소비자 소비자 신뢰 지수만 봤어요. 얼마나 더 이 소비가 좋아지냐, 시그널이 지금 빠지고 있냐, 반등하고 있냐 이것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일예로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백화점에서 화를 낼 텐데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입어봐요. 옷을 입어보고 요 사이즈. 요 스타일? 요 사이즈 어디 브랜드의 요 치수. 그 집에 그대로?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찾아보죠. 하면 한 15% 정도 싸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운이 좋게 그게 홈쇼핑에 뜨면은 뭐 20몇 프로 다운돼서 이게 딱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스마트한 뭐 지금 뭐 해외 직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백화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물건들을 지금은 내가 조금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손품을 팔면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옛날만큼 이익률이 안 나오죠.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울렛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롯데가 갖고 있는 아울렛이 10개예요. 신세계가 3개.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가 가산에다 네, 하나 짠다고. 열었죠. 네. 하나 열었죠. 오픈했어요. 네. 그리고 롯데가 이번 3분기 때 하나 더 열 거고 4분기 때 3개 더 연답니다. 그럼 아울렛 쪽으로 막 확장시키고 있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열심히 쉴드를 쳐주지만 나머지 부분들, 뭐 마트도 안 좋았었고 이번에 좋은 건 아울렛하고 홈쇼핑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죠. 그래서 팔어 말어 이렇게 물어보실 테니까 예전에 백화점 주식이면은 프리미엄 밸류를 받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북밸류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빠졌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 건 맞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이 돌아 나오는 신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쪽 부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표에도 잠깐 나가는데 네. 해외 쪽 부진이 뭐 물 먹는 하마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느 기업도 해외에 나간 다음에 처음서부터 성공하는 기업은 없어요. 물론 적자를 좀 깔고 가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쌓이는 속도가 좀 커요. 쌓이는 속도가 좀 큰 건 사실이고 다음에 밸류표 한번 보시면은 문제는 싼 건 다 알아요. 싼 건 다 아는데 저 북밸류 0.5배에서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될 거냐. 우리가 아울렛하고 홈쇼핑 좋은 건 아니까 백화점 기존점 매출을 하고 뭐 마트 쪽 돌아서는 그림하고 하이마트 시너지 내는 부분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못 들어올리겠다라고 시장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아픈 이게 기업이죠. 제가 아까 리포트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외 지표가 좀 돌았을 때가 그때가 이제 매수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적어놨던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오늘이 5월 며칠이죠? 12일. 12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5월이라고 적어놨는 이유가 이제 한창 더워질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 추워지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시그널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나오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게 나와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중국 쪽은 어느 정도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중국 쪽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강소성의 그 롯데마트
롯데에 이제 점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102개 중에서 지금 60개 이상이 강소송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지역에 그게 일단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기도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중국의 어떤 점포 자체를 살기가 굉장히 조금 지금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무리 그 셋째와 넷째가 돈을 많이 벌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첫째가 돈을 많이 날려먹으면 집안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롯데쇼핑이 많이 밀린다라고 해서 단순히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차라리 지금이 대장이 롯데라면 호랑이가 없을 땐 여우가 대장이라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만히 리포트도 두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면은 이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보려면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외 영업 적자, 뭐 특히 중국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다른 문제라고 네. 하면은 이제 뭐 점포를 내는 부분에서 그 편의점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롯데 쪽에 이제 편의점이 좋지 않았던 거는 요번에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롯데라고 하면은 롯데카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촉발이 됐었죠. 그러면 점유율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올리려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하면은 기존에 원래 안 들여도 되던 마케팅 비용까지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화점을 볼 때는 두 개를 본데요. 이게 내방 수하고 네. 객단가를 본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당 얼마를 쓰고 가느냐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기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뭐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뭐 서민들 쪽은 뭐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저 힘듭니다. 예, 서민들에서. 백화점 가 보면 서민을 대표하시는. 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보면 백화점에 매대라 그러나요? 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판매대, 싸게 네. 자판. 예, 좌판 벌어져 있는 거. 이쪽에서 사는 비중이 지금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정상품을 못 사는 거야. 정상품을 못 사고 세일품을 자꾸 가다 보니까 백화점의 객단가가 계속 빠집니다. 그리고 이 객단가가 빠지면서 인구수하고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내방수하고 맞춰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세일을 자꾸 해요. 세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필요한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는 네. 거예요. 세일을 한 만큼 더 많이 팔리면 상관없는데 그게 미흡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죠. 기존점 매출 부분이 이번에 그나마 롯데는 아울렛을 깔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났지만 신세계하고 현대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아직 지금 그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쪽으로는 아직 지갑이 좀 닫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말할 때쯤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겠죠.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터닝하는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경기가 개선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남자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돈 벌고 집에서 소비할 때는 제일 싼 옷을 많이 사 입는다고 합니다. 경기를 많이 탄대요, 남성복이. 그래서 우리 패널들이 백화점에 가서 남성복을 막 살 수 있는 패널이 사는 게 그렇다 그러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백화점 안에서 제일 먼저 정상가로 사는 건 아이들 옷. 그 정상가로 일단 사고 네. 두 번째로 자기 옷은 매대에 가서 사고 남편 와이셔츠는 주차장에 나오는 길에 네. 거기 있는 아유, 데 또 걸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갑자기 슬픈 얘기를 마음이 하셔가지고 네, 눈물이 경기가 납니다. 빨리 그게 살아나서 네. 흔한 말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 꺼낸 것 같아요. 네. 걸려 있는 옷은 안 사고 누워 있는 옷을 산다. 여기서 하소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리포트들이 사실 모두 뭐 보유,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매수라고 한다면은 한 2년 보고 매수라고 한다면은 할 수는 있겠죠. 이 매수라고 보통 그냥 얘기를 하면 네. 이게 뭐 매수를 해서 내일 당장 올라갈 거냐 아니면 매수를 해서 목표 수익까지 다음 달이면 될 거냐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중국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지금부터 매달 뭐 사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매수 의견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홀딩도 무리가 있지 않나. 아까 전에 저는 그 표현 딱 마음에 들던데 갖고는 싶지만 사고 싶진 않다. 약간 나쁜 남자. 아니 내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네. 밸류상으로 봤을 때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지금쯤 사서 들고 있으면은 뭐 얼마 미치지 않을 것 네. 같으니까 뭐 갖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당장 매일매일 열리는 시장에서 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박아놓고 있기에는 아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북밸류 대비해서 반토막이니까 싸 보이는 건 사실인데 당장 내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서는 조금 뭐 좀 홀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까 거기도 홀드 의견 많지 않았나? 네. 꼭 제가 홀드를 제시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네. 이제 뭐 지지선이 이탈이 된다거나 뭐 저항선이 뭐 상향 돌파된다거나 그런 게 나오면은 뭐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도 당연히 레포트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쓰면은 반대로 그러면 이거 매도 의견을 쓰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봐도 뭐 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싼 가격에서 설마 이거를 뭐 매도하시고 다른 걸 뭐 갈아타십시오 이러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각도 일단은 뭐 밸류로 샀을 때는 그래도 싼 편이니까 아직까지 싼 편이니까 그렇게 좀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그런 거죠. 정말로 그야말로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과 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의 차이가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정말 싸 보이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에는 그 어떤 그 기다리는 기간의 고충과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적절한 매수 타임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뭐 마지막으로 그냥 한 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계 뭐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혹시 그거 그 여객선 질문이 침몰 좀 네. 그건가는 연관이 좀 없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저번에 해봤는데 뉴스에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뭐 소비가 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수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그 돈이 돌고 있지는 않잖아요.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통업종은 당분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직구가 한번 훑고 지나갔잖아요. 해외 직구가 한번 훑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 내가 지금 백화점에서 파는 게 얼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권에서 확실히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단가를 빼고 거품을 빼고 해외 직구와의 가격 격차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많이 파는 목적을 내세울 때쯤 되면은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단가 내리는 분위기는 별로 없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싼 가격대를 한 번 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좁혀주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3918번님이 이미 산 사람들은 들고 가는 게 네. 맞겠지만 해외 적자 문제 해결될지 맞네요. 어떨지 불확실한데 신규 매수 전문가신데요? 전략은 아니라고 본다. 네, 이렇게 전문가십니다. 보내주셨고요. 자, 7289번님, 1배 이하 낮은 PBR 1배. 그런데 EPS는 증가세인 것 같던데 그럼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지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장기로 보신다면. 네. 그리고 9110번님, 해외 사업도 문제겠지만 카드 관련 악재가 타격이 어떻게 될지 1분기에는 마케팅 비용 줄여서 겨우 이익률 높여놓은 것 같은데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꼼책 여기까지입니다.